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그틀라를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지만 설레는 식사 자리를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견례를 떠올리실 겁니다. 내 연인을 가족으로 소개하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그 정중하고도 따뜻한 약속의 자리 말이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지연과 한규에게도 그날은 꽃길만 남은 줄 알았던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확신하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도 다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한 정갈한 한정식집에 무거운 원목문이 열리고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은 순간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덕담이 오가야 할 식탁 위로 칼날 같은 침묵이 꽂혔고 지연 아빠는 숟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한규 엄마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지요. 상대방이 전과자여서도 아니고 집안이 기울어서도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인 지연 아빠와 홀몸으로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낸 한규 엄마. 두 어른 사이엔 대체 어떤 금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혹시 옛 연인의 재회일까요? 아니면 대물림된 원한의 시작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의 뒤를 쫓기 시작한 두 남녀가 마주하게 된 30년 전의 지독한 진실, 함께 파헤쳐 보시지요. 지연과 한규는 주변에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던 커플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리인 지연과 변호사인 한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다툼 한 번 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지요. 지연은 원칙주의자인 고위공무원 아빠를 닮아 단정했고 한규는 홀로 자신을 키운 엄마의 다정함을 닮아 속이 깊었습니다.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에 행복해하고 주말이면 소박한 공원 데이트를 즐기던 두 사람.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평생 너 웃게 해줄게. 한규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양가 어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품격과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지연 엄마는 변호사인 한규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지역 유지의 딸로 자라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지연 엄마에게 소중한 딸의 결혼은 가문의 위신을 세우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쩜 그렇게 잘 컸다니? 한규 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시겠다. 지연 엄마는 상견례 날 입을 화사한 비단 한복을 매만지며 승리자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한규 엄마 역시 복덩이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며 지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직접 짠 참기름이며 귀한 약초를 지연 편에 들려보내곤 하셨지요.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동화가 될 거라고요. 마침내 약속된 상견례 날,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지연 엄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한 채 거울 앞에서 우아함을 점검했고 지연 아빠는 평소처럼 묵묵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상견례장으로 향하는 지연과 한규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순간 공기는 차가운 냉기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 아빠가 자리에 앉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선 한규 엄마와 눈이 마주친 그 찰나 지연 아빠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규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힘이 풀리며 찻잔을 떨어뜨렸고 하르르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화기애애해야 할 상견례 자리는 단 1초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연 아빠는 인사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한규 엄마는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지요. 지연 엄마는 난생 처음 겪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이게 무슨 무례예요?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절대 금기라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지연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연 엄마는 수치심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했지요. 이유라도 알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부모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지연과 한규는 미행 끝에 서울 변두리에 아주 외진 전통 찻집을 찾아냈습니다. 흙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상견례 날 원수처럼 돌아섰던 지연 아빠와 한규 엄마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옛 연인의 재회처럼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안방에서 울고 있을 자신의 엄마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규 씨, 어떡해. 저 눈빛 좀 봐. 저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야. 설마 예전에 두 분이 연인이셨던 걸까? 우리 몰래 지금 다시 만나시는 거야? 만약 두 분이 지금 연애라도 하시는 거면, 아니면 설마 우리 남매인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가장 존경했던 부모님이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리고 어쩌면 두 사람이 친남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들을 덮쳤지요. 두 사람은 마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한데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 하지만 두 사람은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우리 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은 직접 진실의 실타래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아빠가 잠든 틈을 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답게 아빠의 서류함은 철저히 잠겨 있었지요. 한규도 과거에서 원인을 찾기로 했어요. 본가가 이사 갈 때마다 버리지 않고 챙겨왔던 해묵은 짐들이 쌓인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먼지 자욱한 창고 안에서 좋기 30년은 된 듯한 낡은 앨범들과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규는 속이 새까맣게 변하는 줄도 모르고 상자 하나하나를 뜯었지요.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한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규 엄마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한 명이 아니라 똑같은 얼굴을 한 두 명의 여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던 겁니다.
한규 엄마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긴 여자. 바로 한규조차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봤던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다는 이모였습니다. 한규 엄마는 이모와 일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본 편지는 지연 아빠가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신자는 한규 엄마가 아니라 쌍둥이 이모였습니다. 한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사진을 들고 지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심야 영업을 하는 카페에서 사진을 마주한 지연과 한규.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규 씨, 한 명은 어머니인데 옆에 이분 어머니랑 완전 똑같아. 두 사람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머릿속에 짜릿한 가설 하나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지연아, 이거야. 너네 아버님이 우리 이모랑 만났던 거야. 뭔가 안 좋게 헤어진 것이겠지? 아버님의 오해만 풀면 아버님도 분명 마음을 돌리실 거야. 지연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한규 씨. 고리타분한 우리 아빠 성격에 옛 연인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가족으로 엮이기 싫으실 수 있어. 감정의 골만 풀면 우린 결혼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얼굴에 순식간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남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도, 부모님의 불륜이라는 오해도 이제는 다 웃어넘길 수 있는 해프닝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엄마가 걸어 잠근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만난 분은 한규 씨 어머니가 아니라 쌍둥이 이모였대.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아빠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연이 내민 사진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지요. 지연아, 착각하지 마라. 그 핏줄 자체가 나한테는 저주니까. 그 집안이랑은 가족으로 절대 엮일 수 없어. 잠시나마 품었던 희망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쌍둥이 이모의 존재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싶었던 아빠의 지옥 같은 기억을 소환하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체 이 이모라는 여자는 30년 전 아빠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멜로 영화가 아니라 훨씬 더 추악한 그 무엇이라는 것을요. 지연은 그날 이후 아빠가 무서워졌습니다.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던 그 서늘한 손길,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저주라던 그 목소리.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건 의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름도 모르는 그 이모라는 여자를 그토록 증오하는 걸까요? 지연은 이제 단순히 부모님의 반대를 넘어서 아빠가 30년 동안 숨겨온 가면 뒤의 얼굴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지연 아빠는 평생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지금까지 아빠를 완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늘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흐트러짐 없는 말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고위공직자의 위엄. 하지만 상견례 날의 그 균열 이후 지연의 눈에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아빠의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왜 주말에도 늘 피곤에 절어 있었는지, 왜 그 흔한 골프 한번 치러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엄마의 사치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왜 본인은 항상 낡은 구두를 신는지. 지연은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빠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아빠는 늘 야근이 있다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지요. 지연은 조용히 아빠의 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내린 곳은 아빠의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가로등조차 침침한 낡은 상가골목. 그곳에서 아빠는 차 안에서 낡은 점퍼로 갈아입더니 어느 보습학원의 뒷문으로 익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학원 복도 끝에서 아빠를 지켜봤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넘치는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구부정한 자세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이해주는 지친 노년의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빠는 어쩌다 한번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원 원장과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고 낡은 분필가루를 털어내는 솜씨는 적어도 수십 년은 반복된 숙련자의 것이었지요. 낮에는 예산을 주무르는 고위 공무원으로, 밤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입술이 부르트도록 강의를 하는 학원 강사로. 아빠는 그렇게 3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연은 그제야 아빠가 왜 늘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지, 왜 아빠의 서류 가방에 늘 피로회복제가 들어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처절함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빠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인 아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보던 공문서들 밑에 유독 낡고 때가 탄 가죽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지연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30년 전의 날짜와 함께 원금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시뻘건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수백 개의 기록들. 2010년 10월 과외비 120만 원 입금, 이자 탕감. 2015년 5월 대리운전 80만 원 입금, 이자 탕감. 매달 조금씩,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어진 송금 기록들. 지연이 발견한 진실은 사랑도 불륜도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청춘과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채무의 늪이었지요. 지연은 장부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과 한규가 상상했던 옛 여인의 재회 같은 로맨틱한 사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빚쟁이에게 쫓기며 가족 몰래 치열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비명만이 가득했지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빠는 장부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딸에게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은 30년 전에 그 찬란했던 봄날에 묻혀 있었지요. 당시 지연 아빠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전도유망한 젊은 사무관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던 온 집안의 자랑이었고,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 빛나는 청춘의 한복판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규의 쌍둥이 이모였습니다. 한규의 이모는 수려한 외모와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천부적인 화술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젊은 사무관이었던 지연 아빠는
그녀의 치밀한 유혹에 영혼까지 저당 잡힌 채 사랑에 빠졌지요.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그리던 지연 아빠에게 한규 이모는 신혼집 마련에 보태자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연 아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내주었고, 심지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한도 초과 대출까지 받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10억 원. 지금 가치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챙기자마자 차갑게 비웃으며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여자는 사라졌고 지연 아빠의 손에 남은 건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10억 원이라는 살인적인 채무였습니다. 갓 공직에 발을 들인 지연 아빠에게 그것은 파면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빚쟁이들이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청사로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던 그때 지연 아빠는 인생을 바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지역 유지의 딸이었던 지연 엄마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처가에서 급한 빚을 일부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성사된 사랑 없는 거래. 지연 아빠는 그 대가로 평생을 처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30년 동안 밤마다 이름도 없는 유령처럼 길바닥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함부로 부업을 가질 수 없었던 지연 아빠는 공무원 신분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노동을 헐값에 팔아야 했지요. 게다가 고리사채까지 끌어다 챙긴 한규의 이모 때문에 지연 아빠는 빚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연 아빠가 피를 말리며 30년을 버텨오는 동안 한규 엄마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지연 아빠에게 한규 이모의 얼굴은 30년 내내 잊고 싶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저주의 표식이었습니다. 장부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언젠가 이 지옥 같은 돈을 다 받아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지요. 상견례 날 한규 이모와 똑같이 생긴 한규 엄마를 마주한 순간 지연 아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노예처럼 부렸던 그 빚더미의 원인이 이제는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니까요. 얼마 뒤 찻집에서 마주 앉았던 두 사람. 지연 아빠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한 푼도 갚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온 한규 엄마를 향한 처절한 일갈이었지요. 당신 언니가 미국으로 날랐을 때 내 인생은 끝났어. 30년이야, 30년.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 잡고 과외하며 짐승처럼 산 시간이 30년이라고. 당신 그동안 발 뻗고 잘 잤지? 너도 다 알고 있었지? 같이 한 거 아니야? 한규 엄마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언니가 그런 짓을 한 줄은. 지연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상견례 자리에서 왜 날 보고 놀랐는데? 한규 엄마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정말 몰랐어요. 그저 언니가 지연 아버님이랑 찍은 사진을 전에 본 적이 있어서 놀란 것뿐이에요. 몰랐으면 다야? 가족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당신 아들 결혼시키고 싶으면 미국에 숨은 그 사기꾼 언니한테 압박을 하든 당신이 집을 팔든 그 돈 원금에 이자까지 싹 다 가져와. 아니면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 내 인생을 도륙낸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죽어도 안 돼. 불륜으로 의심했던 찻집안에서의 대화까지도 모두 알게 된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앞에 놓인 건 30년 전의 추악한 범죄와 그 대가로 지불된 아빠의 망가진 일생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통해 한규 엄마는 언니의 죄 때문에 졸지에 원금만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연 아빠는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 딸의 행복마저 인질로 잡은 냉혹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멜로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시나마 희망이라 믿었던 쌍둥이 이모라는 존재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사실을 한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깨달았지요.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은 현재의 무대가 아니라 30년 전의 범죄 현장이었다는 사실을요. 한규는 자신의 엄마를 볼 때마다 괴로움에 몸소리를 쳤습니다. 지연 아빠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얼굴. 30년 전 지연 아빠의 청춘과 전 재산을 들고 튄 그 이모라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자신의 엄마와 똑같다는 사실이 저주 같았지요. 지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아빠를 고리타분하고 묵뚝뚝한 사람이라 원망했지만 사실 아빠는 30년 내내 그 빚더미를 짊어지고 밤을 걷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서로의 얼굴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부모에게 입힌 상처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견례 날 이후 한규는 집에서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껴왔던 작은 전세 보증금을 빼려 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비굴하게 돈을 빌리는 모습. 심지어 한규 엄마는 식당 불판 닦기부터 청소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늘려갔습니다. 그건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아빠의 그 서슬퍼런 독설. 내 인생 보상해라. 아니면 이 결혼은 없다. 그 선고를 받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한규 엄마는 언니의 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한규는 다시 두 분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규 엄마가 지연 아빠 앞에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을 보았지요.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은 하지만 10억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액의 뭉칫돈이었습니다. 한규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며 말했습니다. 지연 아버님,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제 집을 빼서라도 갚을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한규랑 지연이 애들은 행복히 살게 해주세요. 저도 남편 없이 살았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연 아빠는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당신 언니가 내 인생을 모조리 가로챘을 때 우리 모두의 운명은 정해진 거야. 이 돈 30년치 이자도 안 돼. 당신 아들이 내 사위가 되는 건 내가 평생 그 사기꾼 여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밥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야. 당신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연과 한규는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세상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다던 자신들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지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건 궁합도 집안 배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30년 전 가차없이 버려진 아빠의 청춘이었고 짓밟힌 자존심이었으며 한 남자를 유령으로 살게 한 지독한 빚이었습니다. 지연과 한규는 이제 가련한 주인공의 가면을 벗고 이 지독한 연좌제의 사슬을 끊어낼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한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인생을 도둑낸 그 유령을 찾지 못한다면 이 결혼도 가족의 평화도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30년 전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이모.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도망은 없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리인 지연과 변호사인 한규는 자신들의 모든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이모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규 이모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하지만 아주 화려하게 살고 있는 어느 재미교포 사업가의 존재를 발견했지요. 그녀는 미국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한 채 한국의 재력가들을 상대로 또 다른 투자 사기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한규는 함정을 받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로 위장해 그녀를 한국으로 유인하는 대담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달콤한 투자 제안에 눈이 먼 이모는 결국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에 지난 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 뒤 인천공항 입국장, 한규의 이모가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앞을 막아선 사람들은 수사관들과 30년 전 그녀가 버리고 간 옛 연인 지연 아빠였습니다. 지연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선글라스를 벗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한규 이모는 당황하며 사람 잘못 봤다고 발뺌했지만 지연과 한규가 그동안 수집한 사기 증거와 신분 세탁 기록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연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내 인생 30년을 앗아간 대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한규 이모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한규는 변호사 실력을 발휘해 그녀가 신분 세탁을 하며 숨겨둔 국내외 은닉 자산들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원금 10억에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친 어마어마한 금액이 강제 집행되었지요. 진범이 잡히고 돈이 회수되자 지연 아빠를 짓눌렀던 30년의 저주가 비로소 풀렸습니다. 지연 아빠는 그동안 밤잠 설쳐가며 써내려갔던 손때 묻은 장부를 들고 한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연 아빠는 한규 엄마 앞에서 라이터를 켰습니다. 30년 된 증오의 기록이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규 엄마는 그제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건 증오였어요. 그 증오가 잘못된 방향을 향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 지옥에서 나갑시다. 당신 언니는 죗값을 치를 거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 결혼식 준비를 합시다. 하지만 지연 아빠에게는 장부를 태우는 것보다 더 힘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준 아내 지연 엄마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 아빠는 거실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고 있는 지연 엄마 앞에 섰습니다. 지연 아빠는 처음으로 30년 전보다 부쩍 야윈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연 엄마는 놀란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징그럽게. 지연 아빠는 담담히 진심을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내 원망의 담보로 잡고 살았어. 그 사기꾼 여자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나를 살려준 당신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불행의 목격자라며 모질게 굴었어. 당신이 그 명품이며 격식에 집착했던 거 사실은 내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거 이제야 보여. 미안해 여보. 당신 청춘까지 내가 같이 가두어 버려서 정말 미안해. 평생 얼음처럼 차갑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참회. 지연 엄마는 잡힌 손을 빼지도 못한 채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말하면 어떡하냐며 가슴을 치면서도 그녀는 남편의 굽은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로소 이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결혼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연 아빠는 30년 만에 낡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딸 지연이 선물한 번듯한 새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옆엔 지연 엄마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한규 엄마 역시 죄인 같은 표정을 벗고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사돈 앞에 섰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습니다. 30년의 원망을 태운 제 위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멜로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범죄 스릴러였고 결국엔 눈물 콧물 쏙 빼는 가족 휴먼 드라마로 마무리가 됐네요. 30년 전 누군가 던진 돌에 맞은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한 남자를 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 대신 빗장부를 품어야 했고 고마운 아내에게조차 모질게 굴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세월. 하지만 지연과 한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망가진 일생을 운명이라며 받아들이는 대신 직접 범인을 잡고 그 운명의 사실을 끊어내는 쪽을 택했지요.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연 아빠가 라이터를 켜고 30년 된 장부를 태우는 순간 타들어간 것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평생 그를 짓눌렀던 증오의 무게였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오래된 증오가 남아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향한 해묵은 원망 혹은 나 자신을 향한 연민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계시다면 그틀나의 댓글로 풀어보세요. 그 끈을 조금은 느슨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